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세 번째 증류회로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전기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 네, 지금 생각의 창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 131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저항과 전도율.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기 저항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다. 온도 변화에 따라 물질의 고유 저항 값이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고유 저항의 역수인 전도율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물질마다 원자의 모양과 배열이 다르므로 고유 저항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고유 저항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자. 물질의 고유 저항. 도체의 전기 저항은 도체를 이루는 물질의 종류와 온도, 도체의 길이 및 단면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도체의 전기 저항은 도체를 이루는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 도체의 길이, 그리고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그림 3-17에서와 같이 도체의 전기 저항 R옴은 도체의 길이 Lm에 비례하고 단면적 Sm 제곱에 반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전기 저항 R은 rho S분의 L이 나옵니다. rho S분의 L. rho는 물질의 고유 저항을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이며 rho라고 읽는다. 식 3-16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유 저항은 단면적 1m 제곱, 길이 1m인 임의 도체 양단 사이의 저항값을 말한다. 고유 저항은 저항률이라고도 하며 단위는 옴미터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고유 저항은 단면적 1m 제곱, 길이가 1m인 임의 도체 양단 사이 저항값이다. 해서 단면적은 1m 제곱, 길이는 1m가 기본 단위라는 거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림 3-18은 상온에서 여러가지 물질의 고유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고유 저항은 물질의 고유 특성을 말하며, 고유 저항에 대한 설명이죠. 고유 저항값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절연체이고,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절연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이다. 절연체와 도체 사이의 물질은 반도체라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체에는 전류가 가장 잘 통하는 게 구리, 은, 그 다음에 백금, 주석, 수은 이런 식으로 가고, 절연체는 전류가 가장 흐르지 않는 석영, 유리, 백운모, 부틸고무, 페놀, 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상황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 반도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볼까요? 길이와 단면적에 따른 저항.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증가한다.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증가한다. 단면적이 클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저항이 더 작단 말이고, 길이가 길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저항이 크다는 말입니다. 고유 저항의 온도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금속과 같은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 내 원자의 진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워 저항이 증가한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금속과 같은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 내 원자의 진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워 저항이 증가한다. 일반적인 케이스죠.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도체는 저항률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도 보면은 온도와 저항에 대한 곡선이죠. 밑에 가로축이 원인인 온도, 그다음에 세로축이 결과인 저항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T1일 때 저항값이 R1, 그 다음에 T2일 때 저항값이 R2죠. 네, 여기가 R1점이고 여기가 R2입니다. 그래서 T1에서 T2까지는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고 그때 저항은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의 변화율 나누기 시간의 변화율을 하면은 기울기가 나오죠. 네. 그림 3-19와 같이 온도가 상승하면 도체는 저항이 증가하지만 반도체는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저항의 온도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라 물질의 저항값이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저항의 온도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라 물질의 저항값이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저항의 온도 계수는 그림 3-20과 같이 3-20이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온도 T1 도씨일 때의 저항이 R1, T2 도씨일 때의 저항이 R2이면 온도 R2 빼기 R1에 의한 저항 증가는 R2 빼기 R1 옴이므로 이고 1도씨마다 증가하는 저항은 R2 빼기 R1 나누기 T2 빼기 T1이다. 따라서 온도계수 알파 T1은 이런 공식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기억해 두고 이 식으로부터 T1 도씨일 때 도체의 저항 R1과 온도계수 알파 T1을 알고 있으면 온도 T2일 때의 저항 R2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네, 위에 공식을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1 곱하기 T2 빼기 T1이 된다. 라는 이 공식은 그래도 외워두면은 기능사나 그런 곳에서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저항 온도 계수는 작고 반도체는 큰 값을 갖는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체와 같이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정온도 계수를 가진다고 하고 반도체와 같이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부온도 계수를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탄소, 전해액, 반도체 등은 부의 온도 특성 물질이다 라는 거, 부의 온도 계수, 정의 온도 계수 이런 용어들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온도 20도C에서 온도가 20도C에서 구리선의 저항이 30옴이라고 할 때 30도C일 때의 저항은 몇 옴인가? 네, 쉬운 문제죠. 위에 공식에서 온도가 20도C일 때라는 말은 이게 T1이 되는 거죠. T1. 그 다음에 그때 저항값은 R1이고 그 다음에 30도씨일 때라는 것은 T2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T2일 때 저항은 몇인가? 이게 R2가 되는 거고 구리선의 온도 계수는 알파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R1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 알파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여기는 R1 여기는 알파 그 다음에 T2 빼기 T1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공식을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도율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전도율. 전선과 같은 도체의 경우 전류가 통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 저항보다는 전류가 통하기 쉬운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과 달리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컨덕턴스라고 한다. 컨덕턴스 G는 저항 R 값의 역수이고 단위는 모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컨덕턴스 G는 저항분의 1, 단위는 모를 사용한다. ohm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죠. ohm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 또한 단면적이 1m², 길이가 1m인 도체의 컨덕턴스를 나타낸 값을 전도율이라고 한다. 전도율이라고 한다. 저항률의 반대죠. 저항률의 반대다. 저항률은 뭐였죠? 로였죠. 로. 저항률로. 기호 얘를 우리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단위는 모/미터를 사용한다. 모/미터를 사용한다. 전도율은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 고유의 값이며 고유 저항의 역수이다. 그래서 시그마는 로분의 1 모/미터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덕턴스 그리고 전도율 또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물질의 전도율을 알면 용도에 맞게 재료를 쓸 수 있다. 은과 같이 전도율이 큰 물질은 도전 재료로 쓰이고 콘스탄탄과 같이 전도율이 아주 낮은 물질은 저항 재료로 쓰이며 전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도자기는 절연 재료로 쓰인다. 이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ohm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AB 양단의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AB 양단의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일단 컨덕턴스라는 것은 뭐분의 뭐였죠? 컨덕턴스 G는 저항분의 1이었죠. 네, 우리는 저항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네, 병렬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은 너무 쉽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병렬 저항값은 10과 10을 병렬하면은 같은 값이 두 개고 병렬을 하면은 절반이 된다고 했죠. 5ohm이 된다. 또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 해도 됩니다. 그래서 5ohm이 되고 저항분의 1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하면은 10분의 2니까 0.2 모가 되겠죠. 0.2 모가 된다. 그 다음에 아래 예제. 길이 1m, 단면적 1mm 제곱인 어떤 물질의 저항이 2ohm이라면 이 물질의 컨덕턴스 및 전도율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저항이 2ohm이래요. 저항이 2ohm. 그러면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니까 컨덕턴스 G는 저항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율 시그마는 얼마인가? 전도율 시그마는 로분의 1이죠. 로분의 1. 이 로라는 게 뭐였습니까? 로라는 게 뭐였어요? 길이가 1m이고 면적이 1m 제곱이 기준이었죠. 근데 지금 1mm 제곱이에요. 1mm 제곱. 1mm 제곱이라는 것은 1mm는 몇 미터인가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래서 그것을 제곱하면은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로는 지금 2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된다 해서 0.5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항률은 기준이 길이 1m 그리고 면적이 1m 제곱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추가로 설명하면 단면적이 1mm 제곱이라는 것은 면적이 1m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작다는 거죠. 즉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작다는 겁니다. 면적이 작다는 거는 저항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때 저항이 2옴이었어요. 2옴. 그러면은 면적 1 이것보다 10의 6승만큼 더 큰 게 1m 제곱이죠. 1m 제곱. 그때는 길이가 1m를 기준으로 그대로 둔다고 치면은 당연히 저항이 더 작아지겠죠. 면적과 저항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다는 것은 저항이 크다는 거고 면적이 크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라는 것이 되죠. 그렇게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로는 RA다 라는 거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밑에 핵심 질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율이 좋은 금속의 순서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다. 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다. 전도율만 생각한다면 전선의 도체 재료로 은이 가장 좋겠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리가 많이 쓰인다. 네, 아무래도 은은 비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구리가 좀 더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